네, 글로벌 전략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미국 현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 해임설에 뒤숭숭한 하루였죠. 참 어떤 것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현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맨 처음에 오늘 주가가 맨 처음에 급락했던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관련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금융시장을 출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진정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먼저 어제 오전에 정확히 말하면 오늘 오전에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익명의 백악관의 보도가 있었다. 특히 연준이 이번에 비싼 건물의 리노베이션, 재건축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서 이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해임 명부문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던 등 금융시장이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대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부임하기는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끔찍한 의장이고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서 그리고 원래 맨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해임은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조건을 달아서 해임 가능성은 사실상 완전히 닿지 않은 것으로 원래 오늘 아침에 있던 보도가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 반응이 좋지 않자 아마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아무래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싶더라도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해석 방향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 의장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고 있어서 사실 단순한 정책 불만으로는 해임의 사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게 이 레노베이션 과정에 사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바가 트럼프가 사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흔들어서 금리 인하 같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을 길들이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코 전략이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은 출렁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아마 파월 의장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채권 금리나 시장 여기에 아마 전반적으로 놀아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세 정책에도 트럼프의 타코 전략. 근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도 좀 타코, 뭔가 하나 내지르고 그다음에 시장에 안정을 주고 뭐 이러한 성향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고 한번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 물가 지표 이번에 나온 것을 보고 하반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인데 하반기 금리 인하 또 봐야 되고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어저께 CPI 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C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해서 안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커피부터 오디오 장비, 가정용 가구까지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정용 가구 가격은 한 달 만에 1%가 뛰었고요. 의류와 레크리에이션 상품도 일제히 올랐고 굿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오디오, 비디오 장비가 한 달 만에 1.1%가 상승하면서 사실상 세계화로 인해서 수입이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됐던 품목들이 하락하던 품목들이 이례적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수입 상품들 위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가 하회한 이유는 자동차 가격,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준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PC 지표에서는 사실 높게 나온 부분들은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포함한 중고차와 신차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CPI 내에서는 비중이 적었던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사실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이 올랐어야 되는데 올랐는데 근데 CPI 내에서는 이거를 원래 크게 비중을 가져가지 않는데 PCE에서는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CPI보다는 PCE에서 훨씬 더 관세 관련된 부분이나 포트폴리오 관련된 비용으로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나오고 중고차나 신차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굿즈 가격을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비중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잔 콜린 보스턴 연은 총재도 오늘 연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부분들이 바로 이번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 월가이드 시간에 그 엔비디아와 그 팔란티어 여전히 뭐 견조한 모습이고 목표가도 상향되고 참 양호하다, 웃음 주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는데 그 간밤에 나온 그 ASML의 그 실적 보면 실적 가이던스의 전망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오늘 8%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주에도 투심이 급속하게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시장에도 악재로 더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ASML발 뉴스는 어닝 자체를 일단 왜 지금 ASML이 떨어지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성적은 너무나도 잘 나왔지만 지금 당장의 성적은 매출, EPS 모든 부분들이 나무랄 게 없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성장 전망, 2026년 성장 전망을 철회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026년에 성장을 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성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ASML의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게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다. 제약회사에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걸 점차 비중을 늘려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반도체도 우리가 이렇게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ASML이 얘기를 하는 게 고객사들이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다. 여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용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한 전망,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높은 전망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텔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죠. 인텔이 ASML에 굉장히 커다란 고객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은 지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SML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국, 미중 무역 이슈, 반도체 이슈로 변동성은 지속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가가 분명히 단기 하락 압력은 높지만 아무래도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ASML을 대체할 수 있는 EUV 기술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리더십은 사실상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추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은 또 가상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안 통과 기대감과 또 제동에 대한 우려감이 엇갈리면서 최근에 이제 롤러코스터입니다. 또 간밤에는 서클이 20%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주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크립토 위크라고 하죠. 크립토 위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세 가지에 대한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암호화폐가 주식이냐 아니면은 코인이냐 자산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해서 어떤 부서가 이걸 전담할 것이냐에 대한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중앙 연준 코인이라고 하죠. CBDC라고 해서 이 연준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으로 지니어스 법안인데요. 결국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명확하게
하게 하는 법안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요.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커다란 상승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하원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통과됐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하원에서는 여전히 부결이 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어저께 한번 부결이 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11명의 뭐 반대 위원들을 설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재미난 건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수정을 했는데 이 법안을 맨 처음에 제시한 중간 쪽 성향을 가진 좀 위원들이 이번에 또 반대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지금 반대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현재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에 대한 선반영이 너무 처음부터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셀더 뉴스가 아마 소폭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어쨌건 이게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략적 비축을 늘리고 있는 코인 업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폭 하락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커다랗게 받을 기업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클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전체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난립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서클에는 앞으로 경쟁 기업들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 하원의 움직임들 좀 보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종목 간단하게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의 주식은 변동성이 높았던 오픈도어와 ASML입니다. ASML은 어닝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오픈도어는 재미난 게 현재 레딧에서 지속적으로 숏 스퀴즈를 내기 위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4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내일의 주식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바로 네. 내일의 어닝을 발표하는 네.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TSMC와 넷플릭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